안녕하세요. 당근쌤 윤서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초시생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1년간의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이제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잘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 공부 시작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부터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합격이에요. 근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하루에 한 과목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실력이 키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7일인데 그 7일 내에 하루에 5과목이니까 보통 하루에 한 과목씩 보고 그러면 한 이틀 남잖아요. 그럼 그 이틀 동안에 내가 좀 부족한 과목을 또 한 번 정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들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2회도, 어떤 과목들은 뭐 1회도 그렇게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적어도 1회독, 2회독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빌드업을 해나갈 테니까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정말 잘못 알고 공부하신 분들이 꽤 돼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무엇을 볼 것인가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기본서, 기출문제집, 아니면 요약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일단 기본서는 좀 비춥니다. 기본서는 보통 한 1000페이지가량의 뭐 700페이지에서 한 1000페이지가량의 기본서인데요. 그거를 시험 보기 전에 엄청난 회독을 하겠다? 그거는 거의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하는 것들이 하나가 기출문제집이고 하나가 요약서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요약서가 충분히 좋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서를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 강의도 요약서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기본서가 한 1000페이지, 기출문제집도 한 1000페이지, 뭐 700페이지, 1000페이지 돼요, 다들. 그죠? 요약서 같은 경우, 제 교재 같은 경우 한 270페이지, 뭐 300페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지방직 합격한 학생, 이번에 그 제 영상 중에서 100점 2명 다 제가 관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둘 다 100점 맞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마지막 전날 뭘 했냐? 행정학 4시간 동안 일회독 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둘 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4시간 동안 전날에 일회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4시간이라면 60분, 그리고 1분은 60초. 그러면 14,400초가 됩니다. 1000페이지다. 그럼 한 페이지당 거의 한 14초에 봐야 하는 거예요. 14초에. 그 14초에 쓱 한 페이지를 그렇게 여러분 볼 속도가 날까요? 그러면 이제 요약서를 생각하시면 270페이지, 300페이지. 그럼 14,400초로 간다면 한 페이지당 한 50초가 주어지는 거예요. 50초. 그 정도는 요약서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시간 내 1회독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기본서로는 이거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도 그걸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빠르게 보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거는 제 영상 중에서 지방직 공부법이라고 있어요. 그 공부법을 통해서 하면은 기출문제집도 그렇게 빠르게 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요약서를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하는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하는 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약서를 좀 많이 보는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약서나 기출문제집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요약서를 좀 더 추천하고요. 다만 문제집은 풀어야죠. 풀면서 요약서를 많이 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를 일단은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그래요. 공부 시작 전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공부 계획. 그래서 이제 공부 시작 전에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가 고민할 것은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공부 계획을 세운다는 건 여러분 연간 계획을 세우는 거 뭐 이렇게 뭐 매년 대비까지 딱 계획을 세운다? 그건 거의 힘들고요. 파워 J? 아니면 뭐 그 계획을 세운다는 거 거의 힘듭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계획 세우고 한 적이 많지 않아요. P야 P.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계획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진 않되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래 여러분들 초시생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 그 내가 듣는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는 게 그 선생님이 세워준 계획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 강의 계획서를 올려놔요. 그래서 한 2개월 단위로 기본 강의, 뭐 심화 강의,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그 강의마다 계속 계획서가 올라갑니다. 그 계획서대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초시생분들은. 내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세운 계획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을 진행하면 되고요. 그럼 내가 할 계획은 뭐냐면 그 선생님들의 계획에 따라서 일주일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시간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범위 계획을, 그렇죠? 내가 하루에 이 범위를 끝내겠다. 이 범위를 끝내겠다. 과목별로. 일주일 단위의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시간 계획을 세우면요. 여러분들 뭐 13시간 공부하겠다? 그럼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범위를 세워놓고 그 범위를 끝내면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럼 그냥 쉬는 거예요. 그 범위만 끝내면 되는 거예요. 컨디션 좋다. 그럼 좀 더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는 범위를 세우는 게 좋다.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하루의 공부 일기를 좀 쓰자. 그 내가 오늘 공부하면서 근데 공부 일기를 그날 끝나는 날 쓰면은 못 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시간 수업 듣고 혹은 1시간 반 공부하고 쉬는 시간이 있죠. 그때 나의 1시간 반, 1시간 동안의 공부에 대한 반성을 쓰는 거예요. 졸았다. 집중하지 못했다. 유튜브 봤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친구들과 잡담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공부 쉬는 시간마다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을 잘 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의 일기가 반성이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초시생분들은 공부의 습관이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주일 계획, 매일매일의 공부 일기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공부 패턴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조금 나만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나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가 이제 시작되면 이제 기본 강의가 아마 시작됐고 많은 분들도 기본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요. 학원마다 뭐 기본 강의, 심화 강의로 돼 있는 학원도 있고요. 그냥 기본 강의로 돼 있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론 강의를 들을 때 일단 첫 번째 주의할 건 꼼꼼히 들은 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그냥 가볍게 훑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100% 이해를 하겠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이론 강의를 굉장히 길게 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더라고. 기본 강의 듣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돌려봐. 혹은 기본서 찾아봐.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한 2, 3강 들었는데 하루가 다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다음에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게 이론 강의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빠르게 많이 봐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1회독, 2회독 하는 게 목표라고요. 그걸 위해서는 처음부터 길게 잡으면 절대 빠르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이론 강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 30%에서 50% 정도 이해를 목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거는 앞으로 많은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론 강의에 너무 힘을 쏟지 말자. 그런데요, 이제 그럼 이론 강의를 듣고 우리가 복습을 해야 하는데요. 복습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목표를 뭐로 두자? 기본서를 읽는 거는 사실 좀 힘들다. 근데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기본서를 하면서 요약서를 같이 해요, 보통은. 그죠? 요약서 따로 하시는 경우보다는 보통 요약서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올인원 해가지고 다 같이 하니까요. 그런데 요약서를 볼 때 이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서는 줄글로 돼 있고 글이 있다 보니까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약서는요, 압축이야, 압축. 정말 요약. 그래서 표로 돼 있고 뭐 문장이 짧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론 강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주의하실 복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약간의 나만의 메모, 나만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 필기를 분명히 하셨지만
나만의 표현으로 거기에 나중에 나의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는 힌트 메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 복습할 때. 그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Q&A 많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책을 봤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의 책을 이렇게 제가 쭉 보면 필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론 강의의 핵심은요, 이 이론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해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요, 몇 개월 후에 역사를 봤을 때 내가 다시 기억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밑작업을 하는 게 이론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꼭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 그런데 선생님, 제가 다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예 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고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땐 이해됐는데 다시 보려니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을 그럼 다시 찾아가서 뭐 강의를 듣고 다시 기록하느냐,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거에 뭐요? 물음표 치는 거야, 물음표. 거기다가는 앞으로 1년 동안에 그 물음표를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때는 나만의 메모, 나만의 힌트,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음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요약서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보통 학원들이. 그때 보통 단원별 풀이를 보통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단원별 풀이를 할 때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기본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문제를 풀이 과정을 들어가면 기억이 다 나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절대 안 돼요. 행정학 같은 경우는 아예 기억이 안 난다는, 아예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이렇게 거의 표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여기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문제와 지문에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독해 능력을 키우는 단계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요, 내용을 배웠어도요, 그 내용을 문장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특히 행정학, 행정법, 특히 행정학은 더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 사실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문제 읽는다고 답이 뭐 생각나고 문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독해를 어떻게 키우냐 했을 때 문제풀이 과정의 수업을 안 듣는 분들이 계신데 들으세요. 왜냐면 이론 과정으로 절대 다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다시 되살려야 돼.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면 그날의 범위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이 나간 범위까지가. 그러면 그 범위만큼을 요약서를 읽는 거예요. 근데 무한정 읽으면 사실 너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60분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60분 내에 그 범위를 읽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힌트와 메모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업을 듣고 먼저, 그 다음에 범위를, 요약서를 읽고, 그리고 그 해당되는 범위의 문제를 이때 다시 한번 푸는 게 아니라 읽어보는 거예요. 답을 펼쳐놓고, 문제도 펼쳐놓고, 문제 보면서 그날 수업 들었던 거 확인하고, 답도 보고, 잘 이해 안 되면 해설도 보고. 해설은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르는 것만 확인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번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30분간 그 범위를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요약서 범위를. 한번 봤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요. 30분 범위를 읽고 관련 문제를 다시 한번, 그 범위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해설도 보고요, 다시 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도 미리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하지 말고 그냥 풀지 마시고 그냥 읽어가세요. 흰 종이에, 깨끗한 종이에 놔두시고. 그러면서 읽어갈 때 틀린 문장, 옳은 문장 보는 게 아니라 잘 안 읽히는 문장에 물음표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0분간 그 문제 범위를, 해당되는 범위 요약서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또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문장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물음표 쳤던 걸 지워나가면 되지. 이해되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해당된 범위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6, 3, 1, 60분, 30분, 10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문제도 읽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틀렸다, 그럼 다시 푸는 겁니다.
하나라도 풀렸다 다시 푸는 거예요. 100점 맞을 때까지 푸는 거고, 이 관련해서 저희가 100점 맞는 법 해가지고 영상도 올라가 있어요.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푸는 거예요. 그게 독해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면 세 번째, 그 다음에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요약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때 요약 강의를 들으면 그동안에 문제 풀었던 내용들과 요약서를 봤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약 강의가 끝나면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요약서와 기존에 풀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무한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두 학생, 우리 저랑 과외했던 두 학생이 100점 맞았어요, 둘 다. 그 학생들이 계속 했던 건데 일주일마다 거의 1회독 한 거예요. 뭐 하루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 내에 한 번을 다 보는 요약서를 보는 과정을 계속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목표가 보다 마지막에 빠른 회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결국은 요약서로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고, 뭐 기출문제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방법론을 제시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근데 요약서를 보되 중요한 것보다 기억이 나는 메모를 꼭 이론 강의 들을 때 남겨놔야 한다. 세 번째, 자, 문제풀이 과정은, 특히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니라 문제의 독해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 631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틀린 문장을 찾는 게 아니라 독해가 안 되는 문장에 물음표를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독해 능력을 키운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요약 강의를 듣고, 요약 강의를 들은 후에는 이제 무한 반복이다.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반복을 한 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1회독, 2회독 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초시생의 공부법이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